내가 소개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의 다른 면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가 비록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결은 뭔지 알므로써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스킬로 갖추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근데 인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애 확률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기라는 게 꼭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는 이런 팬클럽 차원이 아니라 두루두루 나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무리가 더 커질수록 내가 소개팅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나를 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의 다른 면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히는 그런 사회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연애를 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고영여자님의 또 조언을 또 들어봐야겠죠.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아, 네. 이런 거 겸손함. 먼저 하나 찾았습니다. 네. 겸손함 그리고 연기력.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찾았죠. 이 방금 웃음. 세 가지 끝났는데. 끝났어요? 끝? 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렇게 무리해서 인기 많은 스타일은 성격이 둥글둥글하더라고요. 둥글둥글해 보인다. 예를 들면 싫은 소리 안 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네네, 그렇겠죠. 이렇게 직설적인 인기 많은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외모만으로 이미 인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시켜보자고요.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따라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말해도 인기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분들 따라하려면, 그렇지. 그분들 따라하려면 병원 가야 돼. 여기에서 지금 고현님 얘기한 건 둥글둥글함. 그리고 싫은 소리 안 함.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비사회적인 사람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이게 운동으로 따지면 한 번에 힘을 빡 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힘쓰고 있는 거지. 무게를 들고 있는 200kg 옷을 입고 있는 손오공 같은 느낌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영상 보고 있는 남성분들은 그 얘기구나 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 한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살핀다? 이거는 거의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날 뻗죠. 내가 더러워서 안 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인기 많아서 뭐해. 다른 사람 이런 무리에 가서 어울려서 뭐해. 쟤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저래.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실은 그게 자기 에너지가 떨어져서 몸이 시키는 일종의 핑계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둥글둥글하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또 뭐 있나요? 뒷담을 잘 안 하는? 뒤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 비밀은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걔가 네 얘기 뭐 했더라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끄덕거리는 정도만 하고 거기서. 왜냐면 제가 이걸로 인해서 완전 내몰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눈치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도 시야가 넓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이제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할 얘기를 막 하다가 내 얘기를 저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고, 원래 맥락이 뭐였는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근데 실제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좀 시야가 넓고 주변을 관찰할 줄 아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겸손함과 연기력 그리고 미소가 필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또 뭐가 있나요? 선을 잘 지키는 거? 싫은 소리 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까 제가 농담처럼 했지만 잘 웃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결국 눈치인데, 그러면 눈치를 어떻게 키우냐 이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것저것 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뭐든지 그래요. 많이 쓰면 늘더라고요. 많이 쓰면 늘고, 안 쓰다가 쓰는 사람보다 꾸준히 써온 사람이 더 늘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랑 똑같은 거죠. 젊어서 몸에 근육이 클 수 있을 때 운동을 빡세게 해놓으면 이렇게 평생 가듯이, 눈치도 어느 시점에 나이가 들어서 키우려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을 잘 간파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슬픈 얘기지만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받았던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눈치를 훈련해온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을 살펴야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뭐지?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지만 조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치가 없으면, 내가 눈치 없으면 인정하고 저 사람이 조기 교육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이미 외국에서 살면서 온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해.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뭐 30, 40대 돼가지고 영어를 저 사람보다 잘하려고 맘먹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내 발음은 절대 쟤를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울 수는 있지.
그러면 눈치를 보는 자리로 가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눈치를 보는 자리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자리죠.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행동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어. 그리고 이게 저 사람이 그래서 목이 말라 하는 걸 아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뭘 못 시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대신 시켜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일종의 눈치잖아요. 배려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다가 소외가 됐어. 그럼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눈치인 거지. 저 사람은 소외됐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보고 눈치 맞는 행동을 하고 이게 남들보다 훨씬 많아야 평균이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발음이 또박또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의 사람이 크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더 듣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음을 또박또박 한 게 아닐까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결국 타인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렇죠. 타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나는 저렇게 막 어울리고 시시껄렁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이게 오늘 컨텐츠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둥글둥글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꼭꼭 찍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기가 많았어. 그때가 뭐 외모가 막 화려하게 되게 좋은 그런 쪽도 아니고 평범하신데 인기 많은 이유는 뭐 이 사람 밥을 안 먹으면 막 밥을 이렇게 챙겨주고 약간 그런 아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직설적인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장난 반 진심 반을 욕을 하면서 막 짓궂게 해도 인기 많은 이유는 아까는 근데 외모였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외모일 거다 했는데 이분은 외모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힘들다고 했을 때 뭐 찾아가 주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일종의 마이너스 플러스 전략이네요.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소비는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할 말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속마음은 그래도 나를 위하는구나. 약간 신뢰가 갈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신 이런 분들은 적도 있겠죠. 그렇죠. 초반에 이제 좋은 감정을 가기까지는 좀 허들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적으로 남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그거 같아요. 내가 눈치가 없을 때 눈치를 키울 노력을 안 하는 건 바보지만 왜냐면 그 노력을 해서 키워놓으면 여러모로 인간에 대한 이해도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너무 오버해서 쓰려고 하면 그거는 문제 같아요. 내가 가진 게 100일 때 그거를 조금 넘치게 쓰는 건 훈련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을 쓰려고 한다. 내가 막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막 어마한 걸 다 쏟아요. 그럼 다시는 그거 못해. 그래서 다시는 못해. 그러니까 운동도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몸에 그걸 줘야 몸 근육이 크는 거지. 너무 갑자기 과도하게 하면 몸이 망가져버리잖아요. 이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정선을 해서 자기 에너지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한계를 넘는 그래서 그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저는 고영현의 말을 들어서 좀 느껴지는 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한 타인을 관찰하는 것 자체를 즐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타인을 관찰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는 것 자체를 좀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약한 분일수록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무엇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방향성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고현이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인기쟁이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Wow.